계유정난으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결국 조카 단종을 압박해 스스로 왕위를 내놓게 만듭니다. 1455년 14살의 어린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왕 세조로 즉위하죠. 하지만 힘으로 빼앗은 권력에는 반드시 피바람이 뒤따르는 법. 오늘 12번째 이야기는 빼앗긴 왕위를 되찾으려다 이슬로 사라진 6명의 충신 사육신과 비운의 소년왕 단종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겉으로는 만세 소리가 진동했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 아꼈던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 성삼문과 박팽년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조가 내리는 녹봉월급을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며 단 한 톨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주군은 오직 단종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은밀히 모여 단종 보기왕위를 되찾음을 계획합니다. 수양대군을 치고 우리의 진짜 전하를 다시 모시자.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큰 연회에 무사 유흥부가 왕의 뒤를 지키는 호위 무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유흥부가 칼을 뽑아 세조를 베면 우리가 군사를 일으킨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연회 당일 연회장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세조는 갑자기 호위 무사들을 물려버립니다.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고 훗날을 기약해야만 했죠. 하지만 계획이 미뤄지자 반정 세력 안에서 두려움에 떠는 배신자가 나타나고 맙니다. 거사에 참여했던 김질이라는 자가 겁을 먹고 장인인 정창손에게 달려가 모든 계획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세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꼈건만 감히 나를 죽이려 해? 그날 밤 성삼문을 비롯한 보기운동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의금부로 끌려옵니다. 세조는 직접 죄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인두가 성삼문의 몸을 찢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조를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죠. 이 역저가 내 임금은 오직 단종 전하뿐이다. 세조는 자신을 따르던 박팽년의 배신에 더욱 가슴이 아파 회유하려 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게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박팽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상왕 단종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가 아니오. 그는 끝까지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고 나으리 대감라고 불렀습니다. 실행하려 했던 무사 유흥부의 기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문 속에서도 그는 세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오라.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이들의 충절에 오히려 고문하던 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의 충신은 거열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들이 바로 역사에 영원히 이름이 남은 사육신 죽어서 절개를 지킨 6신하입니다. 그들의 가족과 일가 친척 수백 명도 모두 죽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맙니다. 사육신 사건은 가만히 있던 단종의 운명마저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모든 반역의 뿌리는 단종에게 있다며 그를 처벌하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세조는 조카의 신분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머나먼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궁궐을 떠나 영월로 향하는 길. 백성들은 어린 전하의 처참한 모습에 거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부모를 모두 여의고 유일하게 의지하던 숙부에게 버림받은 16세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발걸음은 쇳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단종이 도착한 영월의 청령포는 아름답지만 잔인한 감옥이었습니다.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뒤로는 험준한 절벽이 막고 있어 배가 없이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이곳에서 매일 밤 한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종은 밤새 피를 토하듯 우는 두견새의 소리를 들으며 시를 지었습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궐을 나오니 밤낮으로 슬피 울어 피눈물이 나는구나. 권력의 무상함과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담긴 절절한 시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숨통이 붙어있는 한 보기운동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결국 세조는 자신의 권력을 완벽하게 굳히기 위해 가장 끔찍한 결단을 내립니다. 영월로 금부도사를 보내 17살의 조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1457년 10월 조선의 6대 왕 단종은 영월의 차가운 방에서 짧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의 자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핏줄의 정마저 이토록 잔인하게 끊어내야 했을까요? 세조는 그토록 원하던 왕자를 얻었지만 평생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조를 괴롭힌 피의 저주와 그의 기이한 행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